김현동 이사님만 오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세트야. 난 이 컵을 갖고 싶어, 컵을. 컵 예쁘죠? 컵이 이게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네. 비율로 섞어 먹으라는 거지. 컵 되게 예뻐요. 이 구성이 처음 보시는 구성인데요. 이거 오늘은 500ml로. 근데 500ml만 선물하기가 모양이 안 예쁘다. 그래서 진버 컵이에요. 이게 여기 진짜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아니. 취향대로 타먹는 게 최고가 아닐까. 우리 보통 이렇게 큰 길다란 잔을 마시잖아요. 근데 요게, 유럽 감성이야. 유럽 감성이야. 유럽 감성. 아니, 정확하게 벨기에 감성. 그래서 얼음도 좀 큰 거 넣어 먹고 싶고, 여기다가 크게. 요즘 동그랗게 네, 크게 나오는 동그란 거. 얼음. 왠지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고,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을 주기엔 완벽한데, 세트로, 이게 한정 판매일 거예요. 딴지마켓 장사를 잘하는 게, 500ml 지금 구할 수 없어. 품절이에요. 선물 세트로만 살 수가 있어. 그것도 할인이래요. 할인 20%. 아니, 추석이니까 마음 풍성하게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8월 29일부터 발송이 된대요. 추석 때 딱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멘트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마음 풍성하게. 유럽 감성. 유럽 감성. 다 선물 세트 보내잖아요, 막. 진보로, 우리, 이런 사람이다. 우리의 가치를 한번 우리 이런 봐요. 유럽 감성으로. 유럽 감성. 자, 이번 주 제일 먼저 얘기해볼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무력화시켜버렸죠. 시행령으로 법을. 이거 구태타잖아. 법의 구태타야.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거 아니야, 이거.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등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해도 돼. 라는 등에다가- 식으로 억지를 쓴 거예요. 등에다가 삼라만상을 다 때려 넣었어. 법률이 6개 직접 수사 범죄가 나열돼 있다가 2개로 줄었기 때문에 이 2개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지. 여기다가 삼라만상을 다 넣어도 좋아. 라고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거를 구멍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이 니들이 구멍 만들어 준 거잖아. 넣을 아니야. 거야. 아니에요. 6개를 2개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6개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법을 무력화시킨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이거는 연예인, 재벌이세, 언론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고 검찰이 잘 활용하는 사건이거든. 국면 전환할 때. 근데 진짜 핵심은 정치인 수사를 하고 싶은 거야. 정치인 수사. 선거하고 공직자. 근데 선거 관련 부패 사건이다. 공직자도 뭐 직권남용 이것도 부패다. 마약 거래는 경제다. 마약 거래가 경제면 절도도 경제고 다 경제지. 그 사람들도 나름 절실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사기도 치고 절실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도둑질도 하는 거잖아요. 공직자를 넣은 게 목줄을 쥐고 싶은 거예요. 공직자는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자기들이 때려잡고 싶은 거예요. 법치를 이거는 파괴하는 거거든요. 시행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쿠데타고 입법 취지가 수사권 축소인데 거꾸로 시행령으로 확대해버렸잖아. 국회가 줄이라고 한 거를 등이 있잖아. 초등학생들이 뭐 하는 말꼬리 잡는 거지, 말꼬리. 잡는 거고 이게 나는 경찰들이 지금 혀깨 물고 지금 억울해서 분기탱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전에 이거 만들 때 행안부하고 법무부, 검찰하고 경찰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서로 합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경찰이랑 협의했냐? 그랬더니 경찰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경찰은 뭐란 얘기예요? 경찰은 좆도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아니, 그러면은 소리를 역정을 벌컥 내리면서,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 갑질 범죄, 마약 범죄, 부패 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수사하고 있어, 경찰이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검찰이 김학의는 왜 발견을 못했으며 구분이 안 돼. 얼굴 구분도 못 해. 근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렇게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률이 말하는 것만 정할 수 있는 그냥 내부적인 규칙인 거예요.
법률에 없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법률을 창조해. 아니 이거는 진짜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장관 탄핵감이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잘 보고 있으면 뽕을 맞았어요. 뽕 맞았어요. 본인이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좋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넘버 투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이런 생각에 뽕을 맞아가지고 말할 때 보면 너무 웃겨. 어깨에도 뽕이 들어갔고 정신에도 뽕이 들어갔고 목소리도 뽕이 발걸음에도 뽕이 들어갔고 모두 다 뽕뽕뽕뽕 상태야. 스카프에도 뽕이 들어가 있죠. 심각해 보니까 정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양반만 전용에 댓글 달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통령한테도 없는데 오야 베리 스트레인지. 자기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보면 되게 재수없게 한다. 근데 일부러 다 들어봤는데 뭐 대단한 논리도 없어요. 맞아요. 전혀. 논리도 말장난이에요. 없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럼. 똑똑한 게 아니라 집요한 거예요. 집요한 사람인 건 내가 알겠어. 자기가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기술적으로 말이 되게 만들어내는 기술자야 보니까. 기술자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법이든 뭐든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필요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되게 잘하 근데. 잘해. 말장난을 되게 잘한다. 아니 일단 사람이 잘하. 말장난을 잘한다. 하지 않는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 100건 양보해서 검사 한동훈이 그런 소신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이잖아요. 장관이면 입법부가 정한 게 뭐야? 2개 빼고 나머지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기라는 거잖아요. 차질 없이 법이 정하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검사 한동훈과 장관 한동훈이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다 맞는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투, 표정, 어조, 태도, 걸음걸이, 내용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내에서 한동훈 졸라 재수없게 생각하겠다. 그렇지. 나한테도 보이잖아 이게. 저 사람도 뭐야? 돼서 뽕 맞았네. 동료들한테 얼마나 보이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다 놓은 장관에 불과하잖아. 지가 선거에서 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졸라 재수없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대학 입학했을 때. 난 파라군 출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거리를 두려고 하지는 마.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는 검찰 내에서 저 새끼 저거 내가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아니, 지가 장관 50년 할 거야? 나는 찍혔다고 본다. 검찰총장 인선이 뒤로 밀려졌잖아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에 내가 저 재수 없는 놈 밑에서 총장을 하라고. 그럴 수 있지. 재수없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몰라, 근데. 검찰이 보기에도 내가 한번 휘둘러 볼까? 쟤한테? 요런 생각은 한다고 본다, 그냥. 요 방송 몇 년 있다가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을 재수없어 하는 무서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풍선에 뽕 하고 구멍 하나 뚫리면 근데 이 느낌이 정말 되게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와닿아. 네, 진짜 진심으로. 공감이 돼요. 네. 나만 재수없게 느낀 게 아니구나. 네, 그거를 이렇게 입 밖으로 내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고. 자꾸 무서운 존재처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내면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은 진짜 재수 없는데? 우리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걸로 대동단결할 수도 있어.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느끼는 것. 그중에 재수없음이라고 집어냈을 뿐인 거거든? 그런 거. 근데 진짜, 진짜 와닿아요. 그 사람이 뭐 법을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뛰어넘는 얘기가 뭐냐면 재수 없는 새끼. 특히 검찰 내부에서 재수없다고 하는 사람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 양두구육. 와, 이거는 진짜 다리를 건너는 거거든. 다리 건너.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개고기란 얘기 아니야.
어머, 나 화났잖아. 아, 이준석이 정말 칼을 갈긴 갈았구나. 아니, 나는 칼까지는 아니고, 거창하게 표현해주지 말고, 삐졌어. 맞아, 삐졌어. 윤석열 내가 그렇게 계곡, 고생했는데 윤석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 삐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은 계곡이다! 양머리 그걸 개고기 팔았다. 대선 때 판 게 뭐야? 후보 판 건데. 어머, 대통령 개고기란다네. 어머, 사람 너무 심하네. 나도 저런 얘기는 못한다. 눈물의 삐짐이지. 가처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률가로서. 저는 기각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 쟁점도 없고 기각. 전부 다 법리 해석만 하면 돼. 그래서 결과는 기각 인용. 기각. 저도 기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난 뉴스공장에서 기각이라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기각될 것 같다. 근데 실은 이제 법리상으로는 저는 인용될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법리만 생각하거든요. 따지면. 예? 법리만 법리만 따지면 그렇기 절차자가 때문에. 너무 심각해. 근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 중에 정당이 지금 비대위 구성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만한 그런 강신장이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제 담당 판사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담당 판사가 헌법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간 사법 적극주의자예요, 보니까. 그럼 인용하면 야. 예. 그거 뭐 완전 난리야. 근데 이준석의 최종 목표는 뭐야? 이렇게 한다고 공천 받지도 못해.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당선이 안 돼도 우리 나가면 니네는 수도권에서 다 작살이야. 안 그러면은 여기서 독자적으로 힘이 확 크면 자기들이 그 독자 정당으로 이제 교섭단체 이상을 하겠어. 그러니까 나 자꾸 그러면 창당한다, 창당한다 창당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분을 얻고자 한다. 예, 최소. 근데 친윤의 시대가 있다고 하면 그 시대도 가기 마련이다.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갔잖아요. 너무 사실. 빨리 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봐요? 난 그 퇴임사인 줄 알았어. 보세요. 맞다. 아니,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도다야.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어딨어? 나 앞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이게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이어야 되잖아. 근데 다 부동산 문제 이루었어. 다 해결했고 뭐 대통령 더 안 하셔도 되겠어 보니까. 네, 이게 무슨 100일 기자회견이야. 퇴임사지. 성일종 그 무슨 뭐 100일 백서 쓰면서 골든타임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성일종도 다 이루었도다야. 100일 동안 대놓고 무슨 백서를 써. 백지를 쓸 수 있지. 백지. 그러니까 백지. 원래 백지 좋아하잖아. 보고서도 백지로 읽고. 그 다음에 뇌피셜입니다. 윤을 못 견디는 사람들 다 모여라. 임기를 1년 줄이고 개헌하고 뭐 이런 식의 구상도 할 수 지금 있지 이제 않을까. 김진표 국회의장 내각제주의자인데다가 민주당에도 일부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난 있을 거라고 봐요. 10년 전에도 있고 20년 전에 있었어요. 성공 못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각제 안 좋아해. 싫어해. 이번에 난 실패한다고 봐요. 그런 카드를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은- 뇌피셜입니다. 사실은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 될 수가 없어. 형, 아까, 예. 굉장히 비슷한 들어오기 점이 전에 그 얘기 했잖아. 이준석이 미디어적으로 더 훈련이 돼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자, 어쨌든 이준석은 내가 보기엔 큰일을 할 사람이야. 광복절 경축식에 대통령 옆에 있던 분홍색 재킷. 그래서 이게 김양영 교수 아니냐, 그 봉화에 갔던 이런 얘기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다.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증손녀다. 근데 어떤 분인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간도 국민회에 가담하여 밀정 처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20년 12월에 일본군에 귀순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일망타진됩니다. 근데 귀순할 때는 군인한테 귀순을 했는데 이 일망타진한 데는 경찰에서 타진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잡혔어. 장성순 씨 가족이 이 사람은 귀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군인한테 가가지고 증거를 다 갖고 와서 감형을 받습니다. 1990년에 독립운동가로 지정을 받는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순한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가인지 밀정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기록이 국가보훈처 기록에도 그대로 공개돼서 나와 있고요. 일제 침략하 한국 30년사라고 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이 책에도 이분이 귀순했다라는 게 나와요. 아니 그거는 기순이라고 안 되지. 변절. 기순은
저쪽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건 변절자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1990년에 이분이 독립유공자가 됐지? 하필이면 그런 분을 골랐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도대체 행안부, 대통령실, 보훈처 뭐 하는 조직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귀한 분인 것 같긴 하다. 거의 없는 사이 아니야. 아니 일본 국고 야스쿠니 신사 침배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전범들이 합사된 이후로는 일왕이 참배를 안 해요. 거기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전쟁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거니까 일본 구구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그것도 당연히 하는 관습이야. 이해해줘야 돼. 이거는 친일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 그것도 일본 극우가 대통령실에 있어.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장선순 씨가 이중 밀정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신세계, 디파티드 뭐 있을 수 있다. 예. 예. 자, 저는 뭐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뒷부분 다 편집할 거야.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팩트를 말씀하신 거니까. 보훈처에 올라와 있는 거,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팩트. 나와 있는 거 이거.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